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기린 채널에서는 고민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취업, 진학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수업시간 100% 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듣고 그와 관련돼서 공부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을 왜 100%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사실 그냥 수업 잘 들으면 되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주제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게 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에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부족한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한 60시간 정도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저와 같은 제2의 기린 교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금인 게 정말 맞습니다. 오히려 금보다 더 비싼 걸 수도 있어요. 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면 어디서든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간하고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값진 일들을 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최대한의 이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라는 거는 꼭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수업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벽 시간에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근 시간 이후에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런 어떤 자기 개발적인 자격증이나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먼저 예습부터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어딨나요? 일하기도 바쁜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딘데 지금 수업 듣는 것도 벅찬데 무슨 예습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 예습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초, 중, 고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도 학위가 여러 개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꽤 있는 편인데 예습 꼭 하셔야 합니다. 예습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한 챕터를 나가기로 했으면 어제 또는 오늘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챕터를 나가는 건지 적어도 그 챕터의 제목은 알고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배울 건지 그냥 정독을 하지 않으셔도 그 해당되는 교재의 챕터를 쭉 그냥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눈으로 그냥 쓱 살펴보고 아 오늘 이런 내용 배우는구나 이 정도로 하고 수업에 들어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교수님 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난생 처음 듣는 말로 그냥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충 훑어보는 것만이라도 하고 들어가면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습을 꼭 하시고요. 정독을 할 필요가 없다. 오랜 시간이나 많은 노력을 할애할 것도 아니다. 그날 챕터에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지 제목만 읽어봐도 좋고 약간의 시간이 더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무슨 주제의 수업일지 제목부터 살펴보고 학습의 목표가 적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챕터 마지막 부분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수업에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중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업을 그냥 앉아서 열심히 그냥 청취하고 있으면 그것도 물론 좋아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100%로 활용을 해서 나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세이브한 시간들을 차라리 노는 것에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수업 시간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멍하니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계신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필기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모두 다 넣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회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업 중에 들은 내용을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내가 암기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넋 놓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노트 정리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걸 모두 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 적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노트 정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칠판에 판서를 하시거나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노트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암기하는 그 과정을 하기에는 너무 벅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는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쵸? 이 노트를 하나 사게 되면 요즘 대부분의 노트들이 이렇게 T자형으로 생겼어요. 이쪽 부분은 공란인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공란으로 여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판서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가 된 내용들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글씨를 아주 예쁘게 쓰고 정말 예쁘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보기 좋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전에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아주 잠깐 있긴 했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지 저도 다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트 정리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음번에 이 노트를 열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글씨를 이해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정도로만 노트 필기를 하시면 충분한 것 같고요.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된 부분은 형광펜이나 빨간색 펜 정도로 그냥 표시 정도 해두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글씨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호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가 이 듣는 수업 시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을 기호들을 만들어서 그 단어를 풀로 다 적지 않아도 기호만 적어두면 자기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회계라는 것도 어카운팅인데 어카운팅 전체 스펠링이 되게 길어요. 그쵸? 이거를 다 쓰다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쓰고 맙니다. 사이컬러지도 사이컬러지 뒤에 굉장히 길지만 여기까지만 쓰면 되고, 파이낸스도 뒤에 다 안 쓰고 이렇게 FIN 정도로 다 축약을 해서 자기가 노트 필기를 스스로가 다시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기호나 암호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남는 수업 시간에는 내가 필기한 것들과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작업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 그 당시에는 노트 필기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내용을 내가 다 암기하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어도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됐어요. 언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그 날 자기 전에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8시간 이내 이 정도 안에 복습을 해야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다시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다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모두 다 휘발됩니다. 결국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나중에 시험때가 돼서 이 내용을 다시 되짚어가면 이미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수업을 듣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교재와 노트 필기의 내용을 다 확인하셔야 하고요. 교재를 읽을 때 이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항상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 질문의 요점은 이 지금 내가 배운 내용을 내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세무회계라는 과목에서는 세금 신고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려요. 공부하는 것으로만 내가 느끼고 수업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내가 가상으로 머릿속에서 내 미래의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세금 신고를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다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도 생기고요. 머릿속에 그 내용도 콕콕 박힙니다. 이게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제때 세금 신고를 해서 적어도 가산세는 내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나의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와닿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쏙쏙 박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 이것이 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내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면서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정확할까?
라는 물음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이미 만들어낸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언제 어떻게 이것이 바뀌는 다른 증거나 다른 예시들이 등장해서 이 판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고 다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전문가랑 같은가? 정확한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유추했던 바와 이 전문가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전문가의 논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의 논리가 뭔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제3의 정보들을 찾아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학술 연구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과서, 다른 교과서들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정말로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스스로 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나 다른 참고서에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와 교차시켜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챕터의 중요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챕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서 내 머릿속에서 다 이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잘 학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시험이라는 것을 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험,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험들도 대다수의 경우가 시험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거기에 주어져 있는 어떤 객관식 문제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해한 것들을 하나하나 로직을 거기서 펼쳐가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과목에서든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을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갔다고 하면 결국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암기를 할 때는 막연하게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처음에 한두 가지의 내용을 암기할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암기가 충분하겠지만 진짜 수백 페이지의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암기해야 한다라 그러면 이 머릿속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이것저것 다 헷갈려서 결국은 내가 암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나지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단어를 어원부터 해서 이 사용법을 하나하나 다 외우면은 얼마 못 외워요.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고 아마도 제가 머리가 그렇게 천재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시험으로서 이걸 평가를 받는 거지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왔는지 그것들을 모두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외울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접두사나 접미사가 같은 것들 같이 묶어서 외우는 방법들이 있고요. 정말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하면 여러분 예전에 사이콜로지라는 단어 이 스펠링을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매번 이 틀리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필기를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제 친구가 너 이거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 단어 자꾸 헷갈리네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내 이름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이름이 박소영이었거든요. 박소영이 박소영 앞에 자기 이름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박소영을 일단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단어를 단 한 번도 살면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로직이라도 세워서 각각의 어떤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계적인 그런 암기 방법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습도 했고 수업 중에도 내가 오늘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내용을 100% 다 암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고 갔다 와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적어도 자기 전에 다시 내가 작성했던 노트 필기를 다시 읽어본다거나 하는 정도의 복습을 했다라고 하면 시험 준비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노트에 이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것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내가 표시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냈던 문제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런 것들이 노트에 다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여백으로 남기라고 했었는데 이 여백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겁니다.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그렇죠? 복습을 하면서 내가 문제도 출제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써보고 내가 궁금한 것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나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다가 노트 필기를 해놓고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마다 거기에 답도 써놓고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 노트만 읽어보면 다음날 볼 시험이 다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 100%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시간 100% 활용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 수업시간을 100% 활용을 해서 남는 시간을 만들어내서 그 시간에 잠을 1시간 더 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따거나 시험 점수를 잘 받으시면 결국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 되고요. 내가 에너지가 생겨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또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도 이기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만드셔서 힘차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기회가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